안녕하세요. 대한정형외과학회 공식 유튜브 채널 정형외과TV입니다. 저는 이동환입니다. 이번엔 말기 관절염에서 시행하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실 기구의 수명과 운동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관절은 현재 많은 발전을 거쳐서 말기 관절염에서 좋은 결과를 보이는 훌륭한 치료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노인 인구에서 시행되고 있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공관절의 수명에 대하여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노도현 교수님, 인공관절의 수명 몇 년으로 봐야 할까요? 네, 사실 수명을 몇 년이라고 딱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많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우선은 수술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기구의 안정성이나 인대의 균형 등의 문제가 없어야겠죠. 잘 되었을 경우에도 환자마다 사용하는 정도나 체중으로 인해 기구에 적용하는 하중이 차이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명을 딱 잘라 말하기는 힘듭니다. 발표되는 논문들의 결과도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10년 이상 문제없을 확률은 95%, 20년 이상 문제없을 확률은 8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외래에서 그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젊은 사람한테서 시행할 때는 조금 더 많이 사용할 테니까 그 수명이 조금 더 짧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박도현 교수님, 그렇다면 인공관절 수술 후에 교체가 필요할까요?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노두현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환자마다 사용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교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20년 또는 30년 이상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게다가 과거보다 기술도 많이 발전되고 기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의 그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하여서 기구의 마모도 굉장히 적어졌습니다. 다만 이상이 있다면 늦지 않게 진료를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진료를 봐야 하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명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부속품의 일부가 먼저 마모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인공관절 중간에 들어가는 폴리에틸렌이라는 플라스틱 부품이 마모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런 경우엔 부속품만 교체하면 전체 기구와 뼈와의 결합은 안정적이어서 수술이 속에 있는 폴리에틸렌 기구만 갈 수 있는 좀 더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금속 부분이 닳고 있는 경우에도 너무 늦게 진료를 한다면 연결되어 있는 뼈의 파괴와 함께 이제 심한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수술자의 입장에서 굉장히 복잡해지는 경우가 있고 환자분들도 더 긴 수술 시간과 특수한 기구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늦지 않게 가능하면 간단한 수술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늦지 않게 진료를 보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주기적으로 아무 일이 없더라도 엑스레이를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찍어가면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저도 그래서 이상 없이 잘 나은 환자분들도 가능하면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오셔서 엑스레이 찍도록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도현 교수님, 수술 후에 초기 관리법에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예, 우선 수술 후 초기 재활이 중요하겠습니다. 수술 및 수술 전후 통증으로 인해서 근력이 일시적으로 약화되기 때문에 초기에 근력 운동을 수술 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공관절은 체중 부하가 가능한 상태가 되는 수술이기 때문에 초기에 걷는 것, 그리고 근력 운동, 그리고 관절의 움직임을 회복하는 운동을 열심히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피해야 될 동작이나 하지 말아야 될 생활습관 같은 것이 있을까요? 그 인공관절 역시 마모가 일어나는 기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닳게 되는 동작들은 피해야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쪼그려 앉는 자세, 양반다리 등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굴곡이 되면은 인공관절 기구가 빨리 닳게 됩니다. 이러한 생활 습관은 사실 기본적으로도 관절을 빨리 닳게 하는 자세라서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분들도 피해야 할 자세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 환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점들이 있는데요. 인공관절 수술 후에 어느 정도까지 운동하고 쓸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박도현 교수님,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 부분에서는 의사 선생님들이나 또는 환자분들이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또 어디까지 허용해야 되는지, 어떤 운동을 해도 되는지는 많이 환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이론적으로 수술 전 통증이 심해지기 전까지 상태를 회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러닝이나 심지어는 점프 등의 동작을 하기도 하는데요. 다만 러닝이라든지 점프와 같이 인공관절 자체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활동들은
지속적으로 한다면 마모를 유발하고 특히 폴리에틸렌 등이 깨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러닝이랑 점프 같은 운동보다는 걷기라든지 이제 그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는 활동들은 피하고 걷기나 수영 이런 자전거 등과 같은 운동을 저희가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드립니다. 저도 예전에 댄스 강사분이 수술받고 춤춘다고 해서 말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충격이 가해진 동작은 아무래도 피해야 할 것 같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 일정 수준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다면 노두현 교수님, 재활의 관점에서는 이제 어떤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근육을 하나 꼽자면 아무래도 허벅지 전면부의 대퇴사두근 근을 뽑을 수 있겠습니다. 수술 전후로 대퇴사두근 근력의 약화가 가장 흔히 발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근육 자체가 슬관절을 신전하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의 근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꼭 대퇴사두근만 단련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햄스트링과 정강이 근육들, 그리고 엉덩이 근육들도 가능하다면 같이 단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두 교수님 훌륭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관리를 잘해서 인공관절 기구를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환자분들께 도움이 되고 궁금증이 해결되었길 기대합니다.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이 모든 것을 말씀드리진 못하였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꼭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을 방문해서 상담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